새해 들어 여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 이러한 계파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고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죠. 당장 공석으로 있는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 문제를 놓고도 계파 갈등이 심각합니다. 당직과 공천권을 둘러싼 충돌 계속될 전망인데요. 여당 내 계파 갈등과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 문제, 친박계의 대표적인 의원이시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요즘 김무성 대표가 친박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김 대표의 리더십, 현재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바깥에서 보기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또 김무성 대표가 지금 현재로서 대표된 지 이제 불과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대표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왕 대표가 되셨으니까 선거운동할 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당권에서 권자를 띄워드리겠다, 당원에게 돌려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당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자리를 그만둘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고 또 지난 30일이었죠. 김 대표가 인사권을 전행하고 있다, 당을 사유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세일 여의도 연구소장 얘기를 지금 당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분이 여의도 연구소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당의 비전과 당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으로 저희가 승격을 시켜놓고 제가 사무총장일 때도 거기 소장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발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렇게 저희가 입맛에 맞는 그리고 우리 당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박세일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도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이 문제를 우리 김무성 대표가 현명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님들은 이 박세일 전 의원을 여의도 연구원장 임명하는 걸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그분이 이 자리를 맡아야 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예, 왜 문제가 됩니까? 그분은 저희가 잘 아는 분이죠. 그분 석학이시고 또 그 전에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족적을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물이기보다는 약간은 구시대적인 그런 인물, 정치권에서 볼 때 그런 인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당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제 의문은 이제 박세일 전 의원이 전력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악연이 많은 분 아니겠습니까? 지난 2005년에 세정시 수정안 논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했고 또 2012년 총선에는 또 신당 창당까지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이제 친박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님과의 무슨 관계 그런 것보다도 하여간 저희 새누리당 당원들이 느끼는 박세일 전 의원님의 정치적인 행보는 그렇게 썩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면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기싸움이다라는 해석도 많은데요. 우리 정치인으로서는 총선 공천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 또 어떤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나름의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총선에 이러이러한 변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이러이러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구나 하는 나름대로의 짐작,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좀 예민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은 사실이네요.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일부 또 친박 의원들은 여의도 연구원 원장 자리는 이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제 대표와 함께 뭐랄까요, 장난도 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길래 그런가요? 뭐 장난이라기보다 이제 여의도 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는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여론조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 여론조사의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여론조사 자체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하고 예. 여론조사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의도 연구소장이나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팩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고 그랬을 경우에 혹시 김무성 대표 반대쪽에 있는 사람 또 박세일 의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연구원의 의도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군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선택 같은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또 뭐 청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뭐 여론조사를 언제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과거에도 이러한 그 여의도 연구원의 어떤 여론조사로 인한 어떤 그런 결과가 달라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뭐 과거에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제가 일일이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그거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있었다고 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당권을 가진 사람이나 그 당시 당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그 판단 근거가 제일 중요한 근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면 예. 그거는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틀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김무성 대표가 박세일 전 의원을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어떤 상황이 나오나요? 글쎄요. 이 문제를 김무성 대표가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제 당 대표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 당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2015년에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자, 정윤회 국정기획 문건 유출 사건 이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단계인데요. 네. 여전히 이제 국민들은 문건 조작을 왜 했을까? 뭐 이런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홍천 전 비서관인가요? 예. 또 부하 직원이었던 박관찬 경장, 임보 경정 이런 사람들이 박주만 회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역할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내용 자체는 뭐 아시다시피 정윤회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동안 무슨 중국집에서 모여서 무슨 국정 논단을 하는 그런 모임이 없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문제의 심각성은 좀 덜하다. 그러나 하여간 청와대에서 이번 기회에 좀 공직 기강을 잘 잡아서 다시는 그 조홍천이나 박헌천 같은 그런 분들이 나타나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 수사 결론은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허위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이제 당장 이 허위 공문서 작성 죄로 조홍천 전 네. 비서관을 처벌해야 하는 것인데 또 네. 검찰은 또 그렇게 처벌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처벌을 못 하고 있죠? 지금 고소하고 이미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예,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만 이제 불구속 기소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이 이제 기소라는 부분이 있고요. 기소라는 거는 이제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는 거고. 예. 아직은 조홍천 그 비서관에 대해서 구속할 만큼의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좀 덜 돼 있다. 이제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 그 조홍천 비서관의 부적절한 행동 또 부적절한 여러 가지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기소됐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이 사태를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야당의 박범계 의원은 1차적으로 검찰보다는 조홍천 전 비서관에 손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야당에서 현재 이제 특검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야당은 뭐 특검을 그저 전가의 보도처럼 뭐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가 뭐 특검의 역사를 보면 그게 뭐 정치적인 의미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알맹이 없는 특검으로 끝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분도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뭐 조홍천 손을 들어줬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을 지금 하신 거고요. 예. 이제 진행 중인 그 사건에 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검도 뭐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회가 특검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국회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특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검찰 수사 과정으로 지금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국민적 의혹들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거는 뭐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거 그 일종의 찌라시 문건은 없었다라는 것을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고요. 또 검찰 그 조사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이른바 찌라시 문건은 국민들께서 믿으셔도 되고 안심하셔도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